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광고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을 가열차게 눌러주시길 바라며 오늘 정성산 떼레비 미국에서 날라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국가안보국장의 강력한 요청. 미 국가안보국장이 한국은 동참하라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동참해야만 하며 한국은 이번에 동참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워딩으로 미국 국가안보국장이 이야기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소식이냐? 우선 본 방송을 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뭐를 좀 추산했으면 좋겠냐면, 자, 북괴의 가장 큰 전력, 비대칭 전력 중에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바로 사이버전입니다. 이 2015년 이후로 북괴의 사이버 부대의 양상은 이 소니 그 영화 더 인터뷰라는 김정은 이 저격 암살을 다룬 영화를 했을 때는 각 기관에 대한 이 디도스 공격 같은, 랜섬웨어 공격 같은 사이버 공격이었습니다. 미 국방부, 또 한국의 청와대, 한국 이제 국방부까지도. 그런데 이게 이제 2015년, 16년 양상이 지나면서 북괴의 사이버 부대가 탈취로 변해갔습니다. 사이버머니 탈취. 예, 비트코인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산TV를 보신 분들 중에는 아마도 북괴의 이 사이버 전력, 해킹 전력이 보통이 아니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놀라운 거는 이 북괴의 이 사이버 탈취 해킹의 가장 큰 피해국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가장 큰 피해국이 어디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입니다. 한국이 요 근래에 15, 16, 17, 18, 또 올해까지, 그러니까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2018, 19, 17, 18, 19, 이 안에 한국이 이 전 세계를 상대로 사이버 해킹을 한 숫자가 제일 많은 게 한국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미국은 사이버 이 관련 정부 기관에서는 수차례 한국에다가 이 북한의 사이버 해킹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주사파 정권은 대응을 안 했었어요. 자, 이 2019년 8월 14일 미국의 소리 방송은 한국이 북한 사이버 공격 최대의 피해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해킹으로 20억 달러를 편취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이 최대 피해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당시 8월 1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현재 북한이 17개 국가에 최소 35차례에 걸쳐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보도했으며,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 최대 피해 국가로 무려 10차례에 걸쳐 공격을 받았다고 AP통신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35차례에 거쳐서 해킹을 했는데 각 나라에, 거기에 10차례 이상이 한국이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이 17, 18, 19 이 안에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한국 피해 규모는 8억 달러가 넘는다. 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한국의 소위 말하는 사이버 이 민간 기업 내지는 국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허용 안 해주면 이게 어려운 건데, 자, 또 하나 뉴스를 보겠습니다. 북한은 작년도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으며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 중지라고 하는 9.19 군사회담 합의도 어겼다라고 동아일보가 밝혔습니다. 동아일보는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우리 군은 9월 18일 열린 평양 남북 정상회담 전부터 북한의 해킹 시도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남북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우리 군 당국이 주요 군부대에 하달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대응 지시에는 해킹 대상과 경로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었으며 스마트폰 해킹, 피싱 해킹, 남북 정상회담 관련 정보 입수 정황 등 해킹 방법과 목표도 당시에 국방부가 상세하게 전했다. 그러니까 9.19 이 합의를 하기 전에 평양회담 할 때도 이미 북한은 한국의 이 사이버 해킹을 감행했다라고 보도한 겁니다. 자, 또한 8월 13일 날 AP통신 역시 유엔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들의 보고서에 근거해서 AP통신도 북한 사이버 공격 17개 중에 최대 피해국은 한국과 인도다. 전문가들은 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북한이 201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7개국의 금융기관을 해킹을 총 35차례 했지만 최대의 피해는 한국이고 그 다음은 인도다라고 유엔 이 대북 제재 패널 보고서에 근거해서 AP통신이 밝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놓고 이 한국 정부나 이 주사파 정권과 또 북한의 작전 세력들이 대놓고 사이버 해킹질을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북괴의 사이버 해킹에 대한 단적인 예입니다. 그 전에도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의 사이버 해킹 도둑질, 이 도둑질을 한국 정부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한국이 주사파 정부가 미국의 사이버 관련 정부기관과 군 사이버 관련 기관과 같이 했다는 뉴스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뉴스가 왜 중요하냐? 10월 11일 자유아시아 방송은 미 국가안보국장 NSA 국장이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동맹국과 협력해야 한다라고 밝혔으며 미 국가안보국 국장이 북한 등 적성국들의 사이버 위협을 우려하며 한국 등 딱 찍었어요. 여기서 한국 등 동맹국 간의 협력 그리고 정부와 민간 업체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폴 낙하선의 미 국가안보국장은 미국 국가안보국과 또 보안기업 파이어 아이가 개최한 사이버 방어 회의에서 한국은 더 이상 북한의 사이버 해킹에 미국과 동참해야 된다. 딱 찍었습니다. 한국은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 우리 미국과 함께, 동맹국과 함께. 이 낙하손의 국장은 이날 다국적 보안기업 파이어 아이가 주최한 사이버 방어 회의에서 사이버 공격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관련 민간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또 이용자 개인의 보안을 강화하고 방어하는 능력도 필요하다며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 연방수사국, 국토안보부 등 정부 기관뿐이 아니라 민간 업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으며 특히 낙하손의 국장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적성 국가들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미국 동맹국들 간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 또한 낙하손의 미 국가안보국장은 계속해서 한국은 더 이상 북한의 사이버 해킹에 노출되면 안 된다. 나아가서 이 국가안보국 산하에 만들어진 사이버 보안부와 한국 정부 또 FBI 국토안보부랑 한국의 공조하지 않으면 북한의 한국 사이버 해킹은 계속될 거다. 또한 여기서 왜 딱 한국을 찍었느냐? 한국을 딱 찍은 이유가 있습니다.
낙하손해 국장은 사이버 공격이 단순 해킹뿐이 아니라 허위 정보 유포, 대중 선동 등을 통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도 진화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제 방송에도 그 전에 북괴의 사이버 기술 정찰국 산하에는 한국의 선거만을 전담하는 선거 전담 기술 사이버 요원들이 있다고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영국이 그거는 밝혀낸 겁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어떻게 각 나라에 또 혹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 선거에 개입해 있느냐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낙하선의 국장은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허위 사실을 사실인 양 유포시키는 사례가 북한 사이버 부대의 사례들이 많다면서,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이번에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부대 격퇴 이런데 한국은 동참하라 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유엔과 외신이 밝힌 자료에 근거한다면 35차례의 북괴의 사이버 강탈, 수탈, 또 도둑질, 그게 35차례 중에 10차례가 한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이 주사파 정권 들어오고 나서 2년 반 안에 이루어진 현상이라고 외신들은 밝혔습니다. 혹시나 이 주사파 정권이 김정은이 하고 짜고 북한의 사이버 해킹, 탈취를 방조하는 건 아닐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감사합니다.